싸질러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싸버지에게 물어봐. 제 옆에는 싸버지님이 계십니다. 아니 그런데 그 지난번에 본인 소개를 전혀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커라인의 자식이니까 싸자식인가요? 싸자식 송영주고요. 네. 자식 치고는 좀 나이가 많잖아요. 원래 이런 자식들이 집안에 하나하나 있어요. 문제아 같은 자식이. 송 선생도 저 70년대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나이 굉장히 많죠 이제. 네, 싸버지 옆에서 좀 어린 척 해보려고 했는데 나이를 공개하시면 어찌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의 궁금증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싸버지님이 중계하실 때 윙백이라는 단어를 쓰시던데 풀백과 윙백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요 질문에 이제 윙백만 쓰신다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그 사실 저는 윙백만 쓰지는 않았어요. 네. 윙백을 쓸 때도 있고 풀백을 풀백을 쓸 쓸 때도 때도 있고. 있었는데 근데 약간 규칙성 없이 좀 혼용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풀백과 윙백의 차이는 이제 성향적인 차이와 이제 역할적인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풀백이라는 단어가 더 먼저 생긴 단어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 현대 축구의 가장 원조적인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3-5 포메이션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은 포워드, 네. 앞으로 가는 거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하프백, 네, 반쯤 내려와 있다 이거죠. 반쯤 뒤에 있는. 그런데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풀백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2-3-5 포진이 처음 얘기가 됐을 때는 이 풀백이라는 거는 뭐 측면 수비, 중앙 수비 할 것 없이 그냥 뒤에 있는 수비수가 풀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조금 이제 흘러가면서 그 미드필드, 요즘 개념으로는 미드필드죠. 그 미드필드에 하프백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 하프백들이 특히 이제 중앙 쪽으로 내려오면서 오늘날에 이제 센터백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제 용어적으로 이제 센터백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풀백이라는 원래 있었던 말은 측면 측면으로. 수비를 일컫는 이제 용어가 됐죠. 그래서 측면 수비를 그냥 통칭하는 표현으로는 풀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윙백은 그럼 뭐냐? 그 윙백은 성향적으로나 역할적으로 봤을 때 공격적인 선수, 공격적인 풀백을 이제 지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베르투 카를로스라든가 네. 뭐 카프라든가 네. 지금 이후에 뭐 다니 알베스라든가 네. 지금 마르셀로 선수라든가 뭐 등등 이런 선수들은 딱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저 선수들은 거의 윙어에 가까운 수비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선수들에게 윙백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또 예를 들어 3-4-3이라든가 3-5-2 포메이션을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어떤 팀들은 이게 말이 3-5-2지 실제로는 5-3-2처럼도 네. 씁니다만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냥 아주 정규 표준적인 3-5-2라고 했을 때는 그럼 벌써 이게 3이 수비수잖아요. 네. 5는 미드필더죠. 네. 그러면은 양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은 주 포지션을 얘기하자면 미드필더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카를로스나 카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은 풀백보다는 윙백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포지션 자체가 완전히 뒤쪽에 내려와 있는 수비수가 아니고 사실상 구조적으로 이들은 이미 미드필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선수들은 윙백이라고 지칭하는 게 옳다. 그래서 윙백과 풀백의 구분은 사실 이제 축구에 사실 포지션 구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뭐 세컨 스트라이커다. 뭐 예를 들어 심지어 뭐 가짜 9번이다 뭐 이런 아주 미세한 구분까지도 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축구의 포지션 우리가 명단 딱 적을 때 쓰는 거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FW, 네. MF, 네. DF 네. 사실은 센터백, 풀백 구분도 안 하고 그냥 DF 하면 네. 이제 수비수죠. 수비수. 그런데 이제 수비수 중에서 기본적으로 중앙은 센터백, 측면은 풀백인데 이 풀백이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라든가 아니면 팀에서 구조적으로 이미 수비뿐만 아니라 거의 뭐 미드필더 내지 공격의 역할까지도 맡기는 구조 하에서 측면 수비를 보는 선수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선수를 윙백으로 지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아주 공식적으로 누구는 꼭 윙백이어야 되고 누구는 꼭 풀백이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정도는 구분이 가능할 거예요. 게리 네빌 선수는 윙백보다는 그래도 풀백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가능성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게리 네빌 선수는 공격도 잘했습니다. 사실 네. 뭐 베컴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네빌 선수가 돌아서, 올라가고 사실은 공격도 굉장히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를 수치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게리 네빌이면은 한 5대5 정도 아니냐. 공격 5, 수비 5. 그런데 이제 카를로스나 카프는 공격이 5보다 많거든요, 숫자가. 뭐 6대4나 뭐 7대3이나 이 정도로 이제 공격이 더 많다고 보이는데 제 생각에 이거를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한 5대5부터는 그 이하면 공격이 풀백. 그 이하면 풀백이라고 부르는 게 옳고 공격이 조금이라도 5보다 좀 높은 성향이면은 윙백이라고 불러도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건 아니고 네. 이거는 뭐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무슨 법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 성향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 팀이 활용하고 있는 포메이션상 이 선수가 사실상 수비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윙어 내지 미드필더다. 이렇게 봤을 때는 윙백이라고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이제 통칭적인 측면 수비는 풀백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상식적인 거를 네. 저 길게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지식을 또다시 어렵게 말씀해 주시는 사우지의 모습이었는데요. 일부 팬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윙백이니까 윙 플러스 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윙 맞아요. 역할도 하고 네, 수비수 네, 역할도 그게 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3백에서 좌우 측면에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선수들은 윙백. 그리고 포백에서 좀 밑에 있는 측면 수비수들은 그냥 풀백.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윙백적인 선수를 가지고도 포백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르셀로라든가. 이런 그렇죠. 선수들 마르셀로 있으니까. 선수는 사실 윙백이라고 불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뭐 3백은 뭐 네네. 아주 가끔 나온 적은 네네.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 4백 아닙니까? 그래서 윙백 성향의 선수라도 네. 4백의 측면에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라도 마르셀로는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윙백이라고 지칭하는 게 예, 더 일반적일 수 있다. 예. 네. 우리가 너무나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우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